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은 양념장을 하루 정도 숙성하면 더 맛있다는 설명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치찌개라든가 미역국, 배추 된장국, 카레도 그렇고요. 방금 만들어서 먹을 때보다 다음날 더 깊은 맛이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커피도 내린 다음에 한 6시간 있다 먹으면 더 맛있던데요. 충분히 숙성된 덕분에 감칠맛이 더해진 음식의 숨은 공신 중에 하나, 바로 시간이겠죠. 시간이라는 양념이 더해져서 점점 더 깊은 맛을 내는 마음의 양식, 고전. 오늘 밤 야식으로 추천합니다. 고전으로 마음의 허기를 달래주는 EBS 북카페, 오늘은 더 블루, 그대와 함께로 시작합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대여 두 눈을 감아도 눈을 뜨지 않아도 마음은 또 볼 수가 있어. 언제나 그대 순간 느낄 수 있도록 내 곁에 있어요. 지금 이대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했지만 그대 위한 내 마음을 그대로인 것.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대만이 나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했지만 그대 위한 내 마음은 그대로인 것.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대만이 나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 고전으로 만나는 시간, EBS 북카페 DJ 명로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고전 100편을 선정해서 읽고 있습니다. EBS 북카페 고전 100선, 청취자 여러분도 추천해 주세요.
홈페이지로 김진민님께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추천하시면서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40대의 영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1위 선호 소설이 율리시스란 기사를 접하고 읽기 시작했으나 중간쯤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0대에 나이 50대에 재도전해서 완독했으나 여전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군요. EBS 북카페가 도움을 줄 수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왜냐면 저도 읽었는데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율리시스를 전공한 영문학과 교수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얘기를 들은 건데요. 율리시스는 이제 그 영문학사상 가장 독특한 작품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영문학 전공하신 분께서 읽으면 재미있다고 그래요. 왜 재미가 없겠어요? 전공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영어로 써졌을 때 더 느끼는 맛이 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그 우리말로 번역됐을 때는 본래 그 언어인 영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읽는 맛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티븐 디달러스 그리고 레오폴드 몰룸이라는 두 주인공이 더블린에서 하루 동안 겪는 모험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맞춰서 율리시스는 진행이 됩니다. 단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10년 내내 표류했던 것과는 달리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그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나죠. 하루 만에.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주에 저희 EBS 북카페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읽으신 뒤에 율리시스를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면 와닿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언제 한번 저희도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라디오에서 읽어준다. 와, 저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고 오디세이아로 이 EBS 북카페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자, 이렇게 김진민님처럼 혼자 읽기 어려운 고전도 좋고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고전도 환영합니다. EBS 북카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추천해 주세요. 예, 윤화진님이 사람도 시간도 지날수록 진국이 되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북카페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트 3개를 날려주셨네요. 와, 많이 날려주셨네요. 반디 듣는 반다비님,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고전 야식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전 야식은요, 살이 안 찌고요, 정신이 아주 매끈해집니다. 멋있어지고요. 하승성님, 국이나 탕도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더해 음식의 풍미가 좋아지죠. 오늘도 고전으로 삶과 마음을 살찌워야 되겠어요. 자, N명숙 서님, 안녕하세요. 그게 다네요. 예. 네, 저 안녕합니다. 명숙 서님은 안녕하신지요? 윤은희님, 스피닝하고 와서 야식으로 굴무침을 먹는 중인데 북카페 들으면서 먹으니 더 맛있네요. 야, 굴무침. 굴무침에는 화이트 와인인데. 스피닝은 운동이죠? 스피닝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네요. 스피닝. 성유리님은 오늘도 북카페와 함께 고전으로 떠나는 여행. 성유리님. 그 연예인 성유리님이신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오디세우스 들어가야죠. 순탄치 않은 여행, 어려운 여행. 이 여행의 대명사. 어제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인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다는 이유로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서 1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때를 틈타 아테네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찾아가서 아빠를 찾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디세우스 4권의 내용인데 그 다음 이야기 세종서적에서 나온 알베르토 망고엘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보면 5권의 초입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회의 결과 헤르메스가 칼립소에게 전령으로 파견된다. 오디세우스를 풀어줘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 말을 듣고 칼립소는 슬픔에 가득 찬다. 칼립소가 말했다. 내가 그를 구해주었어요. 그가 혼자 배의 용골에 걸터 앉아 있을 때 말이에요. 제우스께서 포도주빛 바다 한가운데서 번쩍이는 번개로 그의 날랜 배를 부수고 쪼개 버리셨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그의 다른 용감한 전우들은 다 죽고 바람과 너울이 그를 이리로 실어다 주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어 돌봐주었고 그에게 영원히 죽지도 늙지도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곤 했지요. 하지만 아이기스를 가지신 제우스의 계획을 어떤 다른 신이 비켜가거나 좌절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것이 제우스의 요구이고 명령이라면 그가 추수할 수 없는 바다로 나가게 하세요. 나는 그를 호송해 주지는 못해요. 내게는 노를 갖춘 배들도 없고 바다의 넓은 등으로 그를 데려다 줄 전우들도 없으니까요. 그녀가 가서 보니 그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귀향하지 못함을 슬퍼하는 가운데 그의 달콤한 인생은 하루하루 흘러갔으니 그에게는 더 이상 요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까닭이다. 하지만 그는 밤에는 속이 빈 동굴 안에서 마지못해 그녀 곁에서 잠들곤 했다. 제우스의 후손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그대는 정말로 지금 당장 이대로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대가 고향 땅에 닿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운명인지 마음속으로 안다면 날마다 그리는 그대의 아내를 보고 싶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머물며 이 집을 지키고 불사의 몸이 되고 싶어질 거예요. 진실로 나는 몸매와 체격에서 그녀 못지 않다고 자부해요.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존경스러운 여신이여, 그 때문이라면 화내지 마시오. 사려 깊은 페넬로페가 생김새와 키에서 마주 보기에 그대만 못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녀는 필멸하는데 그대는 늙지도 죽지도 않으시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집에 돌아가서 귀향의 날을 보기를 날마다 원하고 바란다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이죠.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고 상업의 신이고 또 도둑의 수호신입니다. 이 헤르메스가 이제 칼립소 여신에게 와서 오디세우스를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제우스의 뜻이라고 하면서, 신들의 회의의 결과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칼립소는 눈물을 머금고, 칼립소는 이제 오디세우스를 굉장히 흠모하고 또 애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신의 뜻을 어떻게 어깁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기로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을 해봅니다. 당신 아내보다 여신인 내가 훨씬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몸매와 체격을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물론 페넬로페, 나의 아내가 당신은 여신이니까, 요정이고 여신이니까 당신보다는 생김새와 키에서 모자라죠. 그리고 그녀는 늙어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늙지도 죽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집에 돌아가서
그녀를 보기를 날마다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네요. 자, 절묘합니다. 애처가지요, 오디세우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는 드디어 칼립소의 섬을 떠나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18일째가 되자 파이아케스인들이 사는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가면 도착을 하는데 포세이돈에게 들켜서 포세이돈이 구름을 막 일으키고 파도를 쳐서 난파가 되죠. 네. 그런데 다행히 아테네의 도움으로 파이아케스인들이 사는 나라에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해변에,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막 표류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해변에 이렇게 표류해서 탁 기절해 있는 모습으로 오디세우스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디세우스 만나보죠. 소진이 부릅니다. 매일 그대와.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눈을 뜨고파 매일 그대와 도란도란 둘이서 매일 그대와 얘기하고파 새벽비 내리는 거리도 저녁 노을 불타는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같이 나누고파 매일 그대와 밤의 품에 안겨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새벽비 내리는 거리도 저녁 노을 불타는 하늘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걸 같이 나누고파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눈을 뜨고파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그대와 매일 그대와 아테네는 바람의 입김처럼 바람처럼 재빨리 소녀의 침상으로 가서는 나우시카의 머리맡에 서서 그녀를 향해 말했다. 나우시카, 어째서 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칠칠치 못한 딸을 두셨을까? 번쩍이는 옷들이 손질도 않은 채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결혼식 올릴 날은 가까이 다가왔으니 말이야. 자, 날이 밝는 대로 가서 빨래를 하는 게 좋겠다.
너는 이른 아침에 유명하신 네 아버지께 부탁드려서 허리띠들과 겉옷들과 번쩍이는 담요들을 실어다 줄 짐수레와 노새를 준비해 달라고 해. 빨래터는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빛나는 눈의 여신은 소녀에게 말하고 바로 올림포스로 떠나갔다. 그러자 금세 훌륭한 옥좌의 새벽의 여신이 다가와서 고운 옷의 나우시카를 깨우니 그녀는 그 꿈을 심히 괴이쩍게 여기며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알려드리려고 방을 지나 걸어갔다. 소녀와 시녀들이 더없이 아름답게 흐르는 강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과연 물이 넉넉한 빨래터들이 있었고 아무리 더러운 옷도 깨끗이 팔 수 있는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다. 소녀들은 옷을 빨아 때를 모두 뺀 다음 바다의 기슭을 따라 나란히 널어 놓았는데 그곳은 바닷물이 해안에 부딪히며 조약돌을 깨끗이 씻는 곳이었다. 그런 다음 소녀들은 목욕하고 올리브유를 바르고 나서 강둑에서 점심을 먹었고 옷들이 햇볕에 마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가 노새들에게 멍에를 얹고 고운 옷들을 개키게 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또다시 다른 것을 생각해냈으니 그녀는 오디세우스가 깨어나 고운 얼굴의 소녀를 보게 하여 소녀가 그를 파야케스족의 도시로 인도하게 할 참이었다. 천병희 선생이 번역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읽고 있습니다. 예. 천병희 선생은 이 호메로스의 작품을 오뒷세이아라고 제목을 붙이셨죠. 앞문 뒷문 할 때 그 오뒷세이아. 왜 그러냐면 그리스 원어가 그 오디세이아가 아니라 오뒷세이아 이런 발음으로 들린다고 그래요. 책에 보면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7년 만에 칼립소로부터 벗어난 오디세우스가 가까스로 파이아케스족이 살고 있는 스케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스케리아에 살고 있는 파이아케스족은 파이아케스 사람들은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누구든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걸로 유명한 동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죽다 살아난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이번에도 아주 아테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먼저 나우시카 공주의 꿈에 나타나서 빨래터를 유인했죠. 또 자연스럽게 오디세우스를 발견하게 만들었죠. 오디세우스를 깨웠죠. 그리고 이제 궁으로 안내를 하는 역할을 나우시카가 하게 합니다. 누구든 어디든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파야케스 사람들, 과연 오디세우스의 청을 들어줄까요? 최윤정님, 오늘 늦게까지라고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듣고 있어요. 명디님이 읽어주니 색다르네요. 감사합니다. 1920님, 습관처럼 반디 끄고 설거지하다 고전 읽기 생각나서 반디 다시 켰어요. 좋은 방송 놓칠 수는 없죠. 황자희님, 너무 좋네요.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오늘 밀린 일 다 하느라고 기진맥진합니다. 다시 오셔서 너무 좋아요. 어제 생일이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황자희님,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 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자희님, 축하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죠. 고찬용이 부릅니다. 거리 풍경. 회색빛 구름에 쌓인 푸른 하늘, 그 속엔 초록색 나무가 보이고 소리 아름답지요. 하나 둘 별이 내리네.
EBS 북카페 3월 13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EBS 북카페에서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천병희 선생이 번역한 완역본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오디세이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 속에 들어있는 현명한 지혜를 일깨워 주실 신화연구가 김원익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화 연구가 김원익입니다. 자, 우리 그 김원익 박사님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재해석한 책을 내셨죠. 이게 뭐 재해석한 책은 아니고요. 평역한 책입니다. 아, 평역. 예, 네, 예. 평역, 그렇죠. 예. 맞습니다. 둘 다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 일리아스는 주인공이 아킬레우스라고 할 수 아킬레우스죠. 있고 예, 예. 오디세이아는 말 그대로 오디세우스잖아요. 예. 예, 좀 다른 것 같아요. 작품이. 굉장히 다르죠. 일단 문체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리아스 같은 경우는 비유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읽을 때는요, 그 비유를 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비유가 너무 길거든요. 네.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얘기를 예, 예. 이렇게 끌어가는데 맞습니다. 그 마치하고 처럼 사이가 너무나 깁니다. 근데 이제 오디세이아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제 학자들은 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의 저자가 다르다. 네. 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기도 했는데요. 그건 일단락이 됐습니다. 호메로스의 문제다 해가지고 아하. 논쟁하기 좋아하는 저 독일 사람들이 논쟁을 시작했다가 그냥 결론을 지은 거죠. 그냥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네. 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호메로스 문제로. 문체도 작가 문제로 그냥. 그렇죠. 그 문체뿐만이 아닙니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결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는 비극적으로 끝나죠. 네, 그 아킬레우스가 일리아스, 죽죠, 예, 거기서. 일리아스의 내용은 이제 좀 비극적이죠. 그 일리아스가 뭐 아킬레우스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네네. 아킬레우스의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헥토르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헥토르의 죽음이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아킬레우스 죽는 거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다른 어떤 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군요. 접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리아스는요, 예를 들면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불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결국 그 헥토르의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예.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하여튼 뭐 이렇게 흥미진진하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결말을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뭐 아킬레우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거니까요. 네. 헥토르를 죽임으로써 아킬레우스도 나중에 죽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20년 동안 집을 비운 이후에 돌아와서 그 아내 페넬로페를 괴롭히고 있었던 108명의 구원자들을 처단하고 네. 가정을 회복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뭔가요? 캐릭터가 다르다는 거죠. 그 주인공의 캐릭터.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는 무소불위의 어떤 추진력을 자랑하는 죽음도 불사하지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헥토르와 1대1 대결을 펼쳐서 자기 친구였던 파트로클로스의 원수를 갔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죽는다라는 얘기를 엄마였던 테티스 여신에게 듣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우스는 그렇지 않죠. 꾀쟁이에다가 그렇죠. 꾀돌입니다. 전략가에다가 협상가 얘기도 하죠. 협상가의 얼굴을 수시로 그렇죠. 바꾸는. 예. 그래서 저는 일본의 그 정치가가 있었죠. 네.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에 오다 예. 노부나가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네. 아킬레우스는 오다 노부나가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세 정치가들이요. 그렇죠. 두견세를 놓고 뭐 이렇게 행동이 달랐답니다. 울게 그렇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울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 오다 노부나가는 칼로 쳐서 목을 뭐 이렇게 베야 된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게 만든다. 어떻게든 만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누굽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린다. 네,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오디세우스도 기다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계속 참으면서 기다렸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도쿠가 이에야스다. 아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디세이아의 정교한 구성이 독자들의 긴장감을 고조시켜주는 대목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어제까지는 이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모코스와 그의 가족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알려드렸고
동시에 이제 독자들이 생각하기엔 도대체 오디세우스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예, 겁니다. 예. 그런데 드디어 파이아케스인의 궁전에 도착한 오디세우스가 슬슬 자기 얘기를 꺼내놓죠. 그렇죠. 자기란 얘기는 안 하고. 예, 예, 예. 네. 이게 그때의 그 어떤 풍습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 어떤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랬답니다. 내가 누구요 이런 어떤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손님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손님 손님에 대한 자체가,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손님 자체가. 그래서 제우스도 손님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나그네를 보호하는 신이에요. 아하.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접대를 잘해야 되겠죠. 대접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주인으로서는 손님이 왔을 때 충분히 이렇게 대접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야 비로소 네. 신분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출신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손님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야 비로소 자기의 그 출신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얘기 예. 이제 조금 더 하시고요. 예, 예, 예. 일단 오디세우스는 이제 파이아케스인의 궁전에 도착을 해서 이 스케리아에 상륙해서 나우시카 공주를 만난 장면까지 제가 앞에 읽어드렸는데 이제 오디세우스를 따라 나우시카 공주의 아버지 알키노스 왕과 어머니 아레떼 왕비가 있는 궁으로 가봐서 예, 예, 그 예. 대목을 먼저 읽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예. 알키노스의 집에는 50명의 하녀들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맷돌에다 노란 알갱이를 빻고 다른 일부는 앉아서 배를 짜고 물렛가락을 돌리며 마치 키 큰 백양나무 잎사귀들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촘촘히 짠 아마포에서는 올리브유가 똑똑 떨어졌다. 파이아케스족 남자들이 바다 위에서 날랜 배를 모는데 어느 누구도 능하듯 파이아케스족 여인들은 배틀 일에 솜씨가 뛰어났으니 아테네가 온갖 아름다운 수궁애와 뛰어난 재치에 대한 이해력을 그녀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는 아테네가 그의 주위에 쏟아놓은 짙은 안개에 쌓인 채 호를 지나 아레떼와 알키노스 왕이 있는 곳으로 갔다. 오디세우스가 두 손으로 아레떼의 무릎을 꼭 잡자 신이 만든 그 안개가 거치었다. 그가 눈에 띄는 순간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예언했다. 아레떼여, 신과 같은 렉세노스의 따님이여. 나는 천신만고 끝에 그대의 남편과 그대의 무릎과 그리고 여기 이들 회식자들에게 왔습니다. 신들께서는 이분들의 생활에 축복을 내려주시어 이분들이 저마다 자기 자식들에게 집안의 재산과 백성들한테 명예의 선물로 받은 것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그러나 나를 위해 그대들은 호송을 서둘러 내가 하루빨리 고향에 닿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고통받았소이다. 그대들이 인간들 중에 가장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진 자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누구든 고통해서 나는 그들과 유사할 것이요. 아니, 내가 신들의 뜻에 따라 겪었던 노고의 자초지종을 다 말한다면 나는 아마 더 많은 재앙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요. 네, 앞부분에서 이제 아레떼 왕비와 알키노스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평화롭고요. 그렇죠. 예. 자, 아테네가 만든 안개로 둘러싸여 있던 터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던 오디세우스는 결국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아레떼 왕비 앞에 가서 무릎을 팍 꿇고 이렇게 그렇죠. 호소를 하죠. 예, 예. 그런데 아레떼 여왕이 참 눈썰미가 좋아요. 자신과 하녀들이 손수 지은 옷을 오디세우스가 입고 있다는 걸 알고 바다에서 왔다면서 왜 그 옷을 입고 있냐, 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디세우스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이렇게 뗏목이 다 부서져 가지고 이 해안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상륙을 해 가지고 그 덤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네.
뭐 어떤 웃음소리가 들려서 나와봤더니 네. 뭐 이렇게 이제 공주가 나와서 시녀들과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걸 보고 공주가 마침 빨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자들의 옷을 이렇게 주었다.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자초지종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요 빨래를 하러 간 이유도요. 네. 아테네 여신이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우시카 공주의 꿈속에 나타나서 한번 가봐라. 아하. 귀인을 만날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아테네 여신의 각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라는 이 고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이 굉장히 애를 쓰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뒤에는 신이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그렇게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야기가 예,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의 어떤 의지라든지 노력 이런 걸 완전히 뭐 무화시키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노력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는 뭐 신이 있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할 수도 있겠죠. 신이 있어서 도와줄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일을 망칠 때도 있고 이런 망칠 거죠. 때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제 이 파이아케스족이 살고 있는 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이 나우시카 공주를 만나는데 나우시카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이 현대 문화라는 게 다 그리스 문화에서 그렇죠. 좀 따온 게 많아요.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스토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영어식 이름을 쓰죠. 나우시카. 근데 이제 이 그리스식 이름은 나우시카아입니다. 나우시카아. 이름이 어렵죠. 항상. 이름이 만약 이 이름 그렇죠. 외우는데 한 몇 년 걸리더라고요. 자, 예. 어쨌든 오디세우스가 혼자 궁으로 온 게 이제 알키노스 왕은 탐탁치 않은데 그 그렇죠. 이유를 물으니까 오디세오가 우문현답을 하죠. 그렇죠. 예. 나우시카 공주를 근데 나무리지 말라고. 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알키노스 왕이 그랬을까요? 왜 공주가 데려오지 않았냐라고 했을까요? 손님 대접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알키노스 왕 입장에서는 네. 공주가 직접 데려왔어야 되는 건데 왜 공주가 데려오지 않고 혼자 왔냐? 하니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얘기하는 거죠. 공주가 이미 다 뭐 이렇게 먼저 가면서 얘기했다. 자기와 같이 만약에 이 시내를 거쳐서 궁으로 간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궁을 찾기는 쉬우니까 나중에 내가 간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나무라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스캔들이 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나우시카가 그렇게 자기를 배려했다라는 말까지 하고 알키노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고 그렇죠. 또 준수하고 그러니까 사위를 삼고 싶어 하고 나우시카도 사실은 살짝 연모의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왜냐면은 꿈속에서 아테네 여신이 약간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켰거든요. 어떤 그 뭐랄까요 기대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빨래터에 가봐라. 그러면 귀인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가요. 여기 오기 전에 그 칼립소와 또 살았었고, 그렇죠. 칼립소 이전에 또 다른 여신 키르케와도 살았죠. 있었고, 이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호남이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호감을 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했지만은요, 이 얘기를 잘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잘하고 똑똑하니까 그렇죠. 요즘 유행되는 말로 치면 뇌생남이라고 그러나요? 약간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칼립소의 궁전에 가서도 맨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뭘 했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재밌으니까 칼립소가 못 가게 막 붙은 겁니다. 반해. 그러니까 7년 동안이나 붙는 거예요. 신화연구가 김원익 박사님의 낭독과 해석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 알키노스 왕을 비롯해서 13명의 파이아케스 왕들이 오디세우스에게 푸짐한 선물을 주고 오디세우스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연회를 베푸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노래 한 곡 듣고 그 연회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국화가 부릅니다. 세계로 가는 기차. 세계로 가는 기차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그때 전령이 소중한 가인을 데리고 왔다. 무사 여신은 누구보다도 가인을 사랑하시어 선과 악의 두 가지를 그에게 다 주셨으니 그에게서 시력을 빼앗고 달콤한 노래를 주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남자들의 위대한 행적들을 당시 그 명성이 넓은 하늘에 닿았던 이야기 중의 한 대목을 오디세우스와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 사이의 말다툼을 노래하도록 무사 여신이 가인을 부추겼다. 두 사람은 일찍이 신들의 풍성한 잔치 자리에서 격렬한 말로 서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 아카이 오이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이 두 사람이 다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은 마음이 흐뭇했다. 아가멤논이 신성한 퓨토에서 신탁을 듣고자 돌문턱을 넘었을 때 포이보스 아폴론이 그에게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이다. 명성도 자자한 가인은 바로 이 일들에 관해 노래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억센 두 손으로 큼직한 자줏빛 겉옷을 움켜쥐더니 그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준수한 얼굴을 가렸으니 파이아케스족이 보는 앞에서 눈썹 밑으로 눈물을 흘리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신과 같은 가인이 노래를 쉴 때면 그는 눈물을 닦고는 겉옷을 머리에서 벗고 손잡이가 둘 달린 잔을 들어 신들께 헌주하곤 했다. 하나 가인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고 파이아케스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들이 이야기에 흥이 나서 가인을 재촉할 때면 오디세우스는 다시 머리를 가리곤 신음하곤 했다. 연회장에서 가인, 그러니까 이제 가수가요,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자신의 노래니까 오디세우스가 감정에 북받쳐서 울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우스가 왜 싸웠나요? 그렇죠. 왜 싸웠는지를 얘기하기 전에요. 예. 그 오디세우스를 왜 노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요. 트로이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전 지역에 전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예,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만들어져서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 잊고 있었겠죠. 자기가 뭘 했는지. 네. 이런 것도 이제 다 잊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그런데 자기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오디세우스가 자기 오디세우스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하죠. 그리고 그렇죠.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죠. 오디세우스인지 예, 모르는 예, 상태에서 예. 지금 다들 예. 오디세우스 전설로 전해진다는 그렇죠.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싸운 이유는요. 트로이를 함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싸운 거예요. 네네. 아킬레우스는 정말 아킬레우스답게요. 그냥 뭐 이렇게 가서 공격을 하면 공격하자. 된다. 예, 예.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함부로 공격만 하면 안 된다. 예. 뭔가 이렇게 계책을 이렇게 써서 함락을 시켜야 된다. 네,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싸움으로 번진 거죠. 그런데 예, 예. 이런 싸움 이야기가 나오면 승리할 거라는 아폴론의 신탁을 아가멤논이 들었죠. 그렇죠.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아가멤논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승리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퓨토라는 곳은요. 델포이입니다. 아. 델포이의 이제 옛날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 가서 이제 네. 신탁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을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기 무녀죠. 문녀죠. 예. 예. 그 무녀들이 신을 대신해서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델포이 신전이 예. 지금 말로 하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신탁의 그 예. 효과가 제일 컸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신들은요. 그 담당 분야가 있습니다. 담당 분야가 있는데 아폴론이 태양을 담당했지만은요. 네. 또 신탁도 담당을 했습니다. 아하. 예.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신들도 다 신탁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신탁보다는 뭐 신탁의 관리자니까요. 아폴론이 그래도 뭐 신탁을 가장 그래요. 정확하게 내리겠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아폴론 신전이 뭐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는데 델포에 있는 예. 퓨토에 있는 아폴론 신전이 가장 영험했다는 거죠. 영험했다. 예. 그래 맞아.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어떤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좀 혼자 흐느껴 울고 있는 걸 왕이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운동 경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 오디세우스를 또 이제 살살 놀리죠. 예, 예. 어. 그렇죠. 이제 운동 경기를 막 이제 하는 중이에요. 뭐 그 알키노스의 저 아들들도 이제 운동 경기에 이제 맞아요. 참가를 하죠. 그래서 운동 경기가 원반 던지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레슬링도 있었고요. 권투 시합도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는 이제 그걸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승한 애들이 보니까 알키노스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뭐 거기서 한가락 하는 애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그랬겠죠. 우승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이제 놀립니다. 그 네. 알키노스의 그 저 아들 중에 하나가요. 그 이렇게 허우대를 보니까 굉장한데 네. 뭐 운동계나 한 것 같은데 우리와 같이 한번 운동을 해보자고. 네네네. 하니까 오디세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들다. 10년 동안 이렇게 그 바다를 방랑하는 중에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쉬고 싶다. 하니까 뭐 그런 것 같다. 보니까 뭐 어디 장사는 좀 할 것 같지만 몸만 좋지. 뭐 우리가 착각을 한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제 놀리니까 화가 나죠.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원반을 잡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힘껏 던지죠. 네. 오디세우스도 운동케나 했습니다. 옛날에 그렇죠. 활도 잘 쏘고요. 뭐 싸움도 잘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반이요. 그 원반 던지기 시합에서 그 파이아케스인들이 던진 원반보다 더 훨씬 앞으로 날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파이아케스인들이 참 기가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저거예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명궁이잖아요. 명궁이죠, 그렇죠? 예, 예. 명궁이라는 거를 아셔야 여기 살짝 복선인데 이제 그렇죠. 뒤에서 예, 예. 그 명궁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그 노래하는 사람에게 돼지 등심 한 도막을 전하면서 이번에는 트로이 목마에 대해 노래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에 아킬레우스와 이제 아가멤논이 싸우는 그런 어떤 부분을 노래를 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 얘기도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뭐 자기 것은 아니지만 자기도 손님이지만 데모도코스 가인에게 이렇게 건네주면서 그 부분을 좀 노래를 해달라 한 것이죠. 예, 그 부분이 아마 생각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트로이의 목마가 사실은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그렇죠. 연합군이 트로이를 물리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렇죠, 됐는데 그렇죠. 이걸 생각해낸 사람이 오디세우스잖아요. 오디세우스죠,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뭐 잠깐 나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일리아스는 더더군다나 안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헥토르의 죽음으로 끝나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이아는 뭐 얘기를 하는 중에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지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목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예병사가 들어 있었을까요? 네. 얼마나 들어있었나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50명이라는 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30명이라는 설도 있고 23명이라는 설도 있고요. 하하. 근데 이제 후대에 이제 40명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40명. 그다음에 대장은 누구였을까요? 오디세우스 아닌가요? 예, 오디세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지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솔선수범했네요. 예, 그렇죠. 예. 꽤만 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솔선수범을 해서 트로이 목마를 타고 하여간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계략을 써서 어쨌든 예.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갔습니다. 축제를 벌이고 이겼다 하고 그렇죠. 있을 때 예. 방심하고 있을 때 거기서 내려와서 그렇죠. 성문을 열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아테네 연합군의 예. 승리를 견인하는 주인공이 됐는데 예. 자 이런 이제 또 트로이 목마 얘기를 듣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는 오디세우스. 그래서 그렇죠. 알키노스 왕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잠깐 도대체 그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솔직히 답해 그렇죠. 주시오. 결국 이제 예. 독자들의 그냥 애간장을 태우다가 물어보니까 예. 여기서 오디세우스가 대답을 할까요 말까요? 여기서는 아직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방송이 다 되셨어요. 예. 자, 그럼 그건 내일이 되면 아실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to be continued입니다. 자, 이 호메로스가요, 이 이야기를 쓴 게 기원전 8세기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고 프레시백 과거를 그렇죠. 회상하는 기법을 예. 사용합니다. 예. 이 이야기 정교한 구성으로 독자들을 들었다 놨다 제대로 밀당하고 있는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모험담은 내일 이어지는데 내일 이야기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와야죠. 신화연 국악 김원희 박사님과 함께하는 오디세이야.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아님은 정말 흥미진진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셨고요. 2963님, 천병희 선생님 번역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두 권 사서 지금 일리아스 읽고 있어요. 오디세이아를 나중에 읽을 건데 먼저 들어서 쉽게 접근하겠네요 하셨고요. 서범근님, 제가 좋아하는 고전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낭독도 해주시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좋은 노래까지 들려주시니 삼박자가 모두 맞네요. 네, 고전 설명, 낭독, 음악. 일리아스 플루타르크 영웅전 보면서 지명과 그리스 인물, 신들 이름 너무 외워서 지도 펴놓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공자에게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출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자가 이렇게 말했죠. 많이 듣되 신중히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많이 보되 신중히 행하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없으면 성공은 그 안에 있다. 네, 많이 경험하고 신중하고 후회될 말과 행동은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